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No. 여성 라이더를 위한 바이크 용품샵 광고. 평범한 라이딩에 스타일을 더해주는 와우. 오토바이 용품은 와우모터스로. 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일단 BMW 모터라드 호켄하임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GS 1250 GS랑 1300 GS의 차이점을 또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1300 GS와 그 다음에 어드방을 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ASA의 기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GS 일반 모델, 그 다음에 GS 어드방, 그리고 저기에 1300 GS, 그 다음에 1300 GS 어드방 이렇게 있는데, 오늘 조금 아쉽게도 일단 719 옵션으로 지금 1300 GS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딱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1250이랑 이제 1300 바뀐 점을 일단 보면은 가장 많이 바뀐 게 아무래도 헤드라이트 부분, 뭐 이렇게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디자인 부분이 좀 아무래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펙적인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됐는데, 1250은 이제 1254cc, 그리고 1300은 이제 1300cc로 기존에 똑같은 수평대항 엔진이지만 cc가 조금 더 오르고, 엔진의 출력도 9마력 정도 올라서 145마력이 되는 이제 1300 GS입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타본 사람들의 리뷰에 의하면 이렇게 체감이 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좀 많이 변경이 된 거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 부분에서 이제 프레임 변경이 기존 튜브 형식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많이 가벼워졌죠. 12kg 정도 경량이 되면서 좀 가벼운 몸놀림, 이런 것으로 좀 효과가 나오고요. 또 변경된 부분은 서스펜션이 기존의 ESA에서 텔레레버, 그 다음에 펠레레버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진화된 서스펜션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300 GS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도 바로 적용이 되면서 뒤에도 이렇게 레이더가 장착이 돼서 우리 사각지대 보조장치처럼 이렇게 알람이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0 GS랑 1300 GS 어드벤처 모델, 가장 좀 성격이 많이 바뀌는 부분은 이제 탱크 용량, 그 다음에 이 바이크의 목적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데요. 일반 GS는 조금 더 가벼운 몸놀림으로 이제 좀 온로드랑 오프로드, 가벼운 오프로드 이런 중심이라면, GS 어드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모델로, 보통의 경우에는 좀 더 긴 트래블을 이용해서 험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큰 탱크 용량으로 더 장거리, 기존 GS 1300 GS 같은 경우에는 19리터, GS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30리터로 한 11리터가 더 늘어납니다. 이제 많은 액세서리 파츠들을 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뒤쪽 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으로 또 많이 연결이 됩니다. 특히 1250에서는 큰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보면은 이게 일반 1250이고 이게 1250 GS예요. 어드벤처예요. 그러면 딱 보면은, 얼핏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예전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 1300 GS 같은 경우는 일반 GS는 정말 더 날렵해지고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컴팩트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면, 그 다음에 어드벤처의 이 디자인과 이 크기의 차이, 그 성격의 차이를 좀 더 많이 확연하게 차이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우리가 라이딩 포지션에서 봤을 때 이런 크기와 이런 느낌의 차이로 바로 느껴집니다. 일단 1300 GS가 되면서 옵션의 그런 차이점, 그리고 모델마다의 성능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 R1300 GS를 따로 리뷰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고요. 오늘은 바로 ASA의 느낌은 어떤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시승이네요. 한겨울에 이렇게 또 시승하기는 되게 오랜만인데, 일단 R1300 GS의 ASA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ASA는
오토메이티드 시프트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정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자동화된 기어 변속 지원 시스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션 안쪽에 이제 두 개의 서버가 액추에이터가 마련이 돼서 하나는 클러치를 담당하고 하나는 기어 변속을 담당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면서 우리가 자동화된 바이크를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SA는 과거에 이제 BMW의 246 M3라든지 260 M5에 적용됐던 SMG 미션이랑 비슷한 유사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클러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어 레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유사시에는 기어 변속을 통해서 수동 모델처럼 탈 수도 있고 또 그냥 편안하게 여기에 없다 생각하면서 스쿠터 타듯이 일반적인 스로틀 양으로만 바이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바이크의 좀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ASA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이 스로틀 양입니다. 스로틀 양 외에도 이 바이크의 기울기, 휠 스피드, 엔진 RPM 스피드, 그 다음에 이 바이크의 라이딩 모드, 이렇게 총 5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ASA를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 스로틀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똑같이 2단에서 3단 뭐 그 가속을 하는 과정에서 한 스로틀 양을 한 20% 정도 살짝만 하면은 천천히 가속을 하고 있구나 해서 고단기어를 일찍 물려줍니다. 그에 비해서 스로틀을 많이 감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조금 더 가속을 원하구나 하니까 고단기어를 천천히 물려준다. 그러니까 RPM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인데 한번 타보면서 실제로 한번 느껴보고, 자, 일단 이 R1300GS가 되면서 라이딩 포지션의 높이는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발이나 정지를 할 때는 바이크 낮아져 있고, 그 다음에 출발하고 조금 더 속도를 올리게 되면 일반적인 바이크의 포지션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좀 특징이죠. 저도 모르게 클러치를 잡게 됐는데, 자,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걸리고요. 앞브레이크를 잡거나 뒷브레이크도 잡고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네, 뒷브레이크도 작동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조작을 할 거 없이 그냥 오토, 여기서 기어를 일단 이렇게 넣습니다. 기어를 브레이크를 잡고, 오케이, 일단 매뉴얼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오토, 요걸로 매뉴얼과 오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먼저 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1단에 물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스로틀을 가져가면은 이렇게 출발이 되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저도 모르게 지금 클러치를 계속 찾게 되는데, 왜냐면 정차를 해야 되니까 세상 어색합니다. 이거 스쿠터야, 스쿠터라 생각해야 돼. 이건 스쿠터야. 자, 2단 바로 물렸고요. 사각지대 3단 물리고, 제가 스로틀을 지금 엄청 부드럽게 감고 있으니까 확실히 고단기어를 빨리빨리 물립니다. 4단, 벌써 4단 들어갔어요. 60km인데도요. 5단 바로 들어갔고요. 기어도 내리고. 자, 여기서 제가 스로틀을 조금 더 이 상태에서 5단에서 감아 보겠습니다. 감으면 순간적으로 4단으로 내리면서 감으면 순간적으로 가속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사각지대에 있을 때 깜빡이를 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깜빡깜빡거리는 요 정도로만 알람을 울려주고, 따로 뭐 소리라든지 뭐 핸들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따로 알려주는 기능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로드 모드에서 이런 정도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유사시에 바로 내가 기어를 내리면 매뉴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 오토 모드에서 기어만 내려가는 그런 모드로 바뀌어집니다. 자, 2단. 자, 기어 변속의 충격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덜컹덜컹하는 그런 느낌은 조금 기어의 일반적인 수동 바이크의 느낌과 좀 유사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내가 바이크로 지금 발로 기어 변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D 모드는 뒤에 모양은 작아지고 뒤에 숫자만 조금 빨라지고,
그리고 제가 기어 변속을 더 계속하지 않으면 그 모드를 더 유지하지 않고 빠르게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어를 낮추고 이렇게 수동으로 처음에 타다가 스로틀을 많이 감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잠깐만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빠르게 다시 오토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그냥 내가 계속 매뉴얼로 운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 버튼을 눌러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타니까 너무 재밌네. 자, 저는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거는 이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앞쪽 차간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이 기능, 바로 RT부터도 생겨났었던 이 기능인데 GS 어드벤처 모델에서 바로 이 ASA 자동 모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드랑 결합이 되면 과연 출발은 안 하더라도 이 정지까지는 도와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75km로 한번 해볼게요. 딱 지금 브레이크 잡으면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줄여가죠. 속도가 줄어들죠. 저는 아무 조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정차고요. 브레이크 밟지 말아 보세요 하는 그런 느낌을 비슷한데 제가 한번 안 잡아 보겠습니다. 유사시에 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고 너무 떨리는데? 자, 정지까지 도와줄지.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15km에서 꺼집니다. 정지는 안 도와준다. 왜냐면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왜 안 해주는지? 그렇죠. 바이크는 바퀴가 두 개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가 해야 된다, 우리 책임 못 진다 해서 15km에서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차라고 생각했는데 정지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도와주진 않을 것 같다. 1단으로는 바로 내리진 않네요. 2단으로 물고 정차까지 간 다음에 정차했을 때 1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엔진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정차 시에 불쾌감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좀 도와주는 모습인 것 같고, 2단으로 좀 끌고 가다가 클러치를 딱 떨어뜨려서 정차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설명하면 이 ASA는 이제 두 개의 액추에이터, 하나는 클러치를 조작하고 하나는 미션 기어 변속을 도와주는 그런 액추에이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클러치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바이크에 모터만 덧대서 클러치를 자동화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이 바이크는 클러치와 기어 변속까지 도와주는 완전한 오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CT는 또 다른 게, DCT는 정말 오토고 이거는 수동의 미션에 오토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사시에는 언제든 이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면서 수동의 바이크로 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오토로 돌아가고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를 꼭 선택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토 모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왼발만 이렇게 탁탁 조작하면은 기어를 내리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내 의사만 사라지면 얘가 알아서 이 메커니즘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이 오토 모드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똑똑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이 ASA가 작동할 때 나오는 이 사운드가 좀 들려요. 착각 착각 하는. 자, 그래서 지금 D 모드인데 1단에서 가속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어 변속을 늦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오, 기어 변속에 조금의 그 터프한, 아까 1단에서 풀가속을 했을 때 조금 터프한 기어 변속의 충격, 이런 것들이 살짝은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건 그런데
GS는 진짜 오씨, 아 승차감 죽인다 진짜. 아니, 가운데에다가 스프링을 꽂아 놓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바이크를 틀면 알아서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오는. 와, 이 승차감은 진짜 미친 것 같아. 이 넘사벽이야 이거는. 이 클러치가 없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조금 예상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 GS 어드반 같은 경우에는 험로를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험로를 갔을 때 짧은 순간에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시점, 그러니까 클러치를 잡아서 스로틀을 당겨서 RPM을 올린 다음에 탁 튕기는 그런 느낌의 이 바이크의 컨트롤은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앞쪽에 거동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앞바퀴를 탁 들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이 클러치를 굳이 없앨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굳이 이 기어 패그도 넣었잖아요. 이 넣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사시에 수동 모델로 타라 이런 건데, 근데 클러치는 너가 유사시에 써라 이게 아니라 아예 삭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2단으로 넘어갈 때의 느낌이 조금 아까도 이상했는데 지금도 살짝 기분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뭔가 2단으로 넣었다가 한 번 더 2단 넣는 느낌? 자, 여기서 쭉 갑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완전히 급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이 아까 약간 기어가 텅텅, 그런 이제 퀵시프트 모델을 타는 느낌으로 이렇게 타면 되니까. 재밌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적인 변속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자적으로 패그가 기어에 맞물려 있는 것처럼 이 느낌은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기어를 움직이는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액추에이터를 조작하는, 작동을 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클러치를 왜 굳이 삭제를 했느냐가 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 클러치는 기계적인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맞물리는 그 조금의 찰나의 그런 것도 기계적으로나 아니면 유압적인 걸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패그는 정말 스위치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액추에이터가 있으면 그냥 내가 기어를 올리고자 하면은 얘 올린대, 올려, 움직여, 액추에이터 작동해, 반박자 늦게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뭔가 지금 수동 변속 모드로 타는데 내가 기존에 수동 변속을 하는 것처럼 착착이 아니라 차작 봐요. 2단 엄청 느리진 않거든요. 살짝의 이질감은 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클러치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클러치는 스위치로 만들 수 있는 기계적인 구조는 아니니까요. 왜냐면 클러치는 온오프가 아니라 이 게이지가 있잖아요. 클러치를 10% 놨을 때, 20% 놨을 때 요런 게이지가 있다 보니까 클러치를 그렇게 전자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 클러치의 작동 원리는 클러치 오프가 있고, 그 다음에 반클러치 상태 내지 반클에서 조금 더 간 상태, 그 다음에 서서히 오프하는, 서서히 클러치를 놓는 기능, 요렇게만 되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갑작스럽게 클러치 잡아다가 탁 튕구는 그런 거를 구현시키기는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클러치는 만들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 AS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래그십 모델이 들어갔단 말이죠. 일반적인 엔트리급이나 뭐 쿼터급 이런 바이크에 들어간 게 아니라 GS 어드벤처, 그러니까 BMW에 있어서 플래그십의 플래그십, 가장 만족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바이크,
그런 부분에 ASA를 넣었다는 것은 이 ASA에 대한 세팅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고 더 그런 뭔가 큰 의지가 있는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 BMW가 우리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지도 조금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지켜야 할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 ASA 총평을 하면은 좀 단점은 살짝의 반박자 늦은 기어 변속의 타이밍, 요런 게 조금 있다.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오토 모드에서는 문제 없고, 아까 풀 가속을 했을 때 기어가 조금 늦게 먹히는, 혹은 변속이 될 때 변속 충격이 두 번 들어오는 가끔의 이 액추에이터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을 때가 조금 구현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버전들이 나오면서 보완이 돼서 시스템이 점점 이제 완성이 될 거거든요. 실사용자가 겪는 필드 테스트 이런 것에 있어서의 데이터는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마치 필드 테스터가 돼가지고 타면서 이 실사용자들의 그런 반응을 반영해서 좀 개선을 시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사실 나온 시스템 중에 가장 좀 진보된 시스템, 근데 이 오토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BMW 이길 수 있는 메이커는 굳이 꼽자면 스즈키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이 오토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BMW가 앞으로도 좀 개선할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산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아무튼 이 ASA 오늘 이 1250 GS부터 1300 GS 차이점과 이 어드방에서 이 ASA까지 다뤄봤는데요. 자세하고 심층적인 이 바이크의 깊은 리뷰 같은 경우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ASA의 이해나 그 다음 실제로 제가 시승을 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이라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타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 또 바이크들이 점점 진화해가고 점점 더 자동화되고 조금 더 이 입문의 문턱, 타기 쉽게 만드는, 그리고 좀 더 간편할 수 있게, 그만큼 이 기어 변속에 대한 집중을 조금 더 우리 라이딩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마련이 되면 더 많은 라이딩 하실 오너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 GS 어드방 같은 경우는 너무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이런 게 기반이 돼서 일반 모델로도 들어간다면 더 많은 라이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의 또 기술 변화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짧은 시승이었지만 정말 GS 승차감 하나는 정말 재밌는 바이크는 좀 끝장판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어를 내리면 피단으로 들어갑니다.